여러분, 매일 쏟아지는 뉴스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왜 러시아 경제는 안 망하고 잘 나간다는 거지?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그거 싹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러시아,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완전히 골마 터져서 끔찍한 국가 파산이 이미 시작됐거든요. 대체 기름이 물보다 흔하게 펑펑 쏟아지는 자원 강국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단순히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완전히 거덜낸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요. 오늘 영상 단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전 세계 99%가 감쪽같이 속고 있는 푸틴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오늘 여기서 낱낱이 폭로해드립니다. 본격적인 충격 진실을 파헤치기 전에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그동안 뉴스에서 떠드는 러시아 상황 진짜라고 믿으셨나요? 솔직한 생각이나 궁금증을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과 지혜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세상이 숨기고 있는 그 기막힌 진짜 이유 지금 바로 찢어보겠습니다. 아마 뉴스 보시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나 신문에서 뭐라고 했나요? 서방 국가들이 그렇게 경제 제재를 가하고 돈줄을 콱 틀어 막았는데도 러시아 경제가 끄떡없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곳에서도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높다. 오히려 유럽의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잘 성장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거 들으시고 아니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를 받기는커녕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서 분통 터지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화려한 숫자들의 기막힌 속임수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 경제가 성장했다는 지표로 흔히 GDP, 즉 국내 총생산이라는 걸 쓰잖아요. 쉽게 말해서 한 나라 안에서 1년 동안 물건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돈이 얼마나 돌았냐를 따지는 건데, 러시아의 이 겉보기 숫자가 확 올라간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일반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쌀, 옷, 자동차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경제가 윤택해진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포탄, 탱크, 총알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나라 곳간을 텅텅 비워가면서 무기 공장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붓고 있어요. 공장은 24시간 철야로 쉼없이 돌아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뽑아서 무기만 계속 만들죠. 그럼 장부상으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어쨌든 공장 기계가 돌아가고 생산품이 나오니까 경제 지표는 엄청나게 고속 성장하는 것처럼 찍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 가장이 빚을 산더미처럼 내서 비싼 폭죽을 잔뜩 사온 다음 마당에서 다 터트려버린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동네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와, 저 집 매일같이 화려하게 폭죽 터트리고 돈 엄청 쓰네, 부장가 보다 하겠지만 정작 그 집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가족들 당장 끓여 먹을 라면 한 봉지, 쌀 한 톨 없는 깡통 집안이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러시아의 경제 성장은 밥을 잘 먹어서 튼튼하게 살이 찐 게 아니라 속병이 깊게 들어서 몸이 퉁퉁 부어오른 부종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골물대로 골마서 당장 내일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푸틴이 서방의 경제 제재를 코웃음치며 비웃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뼈대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요, 이 화려한 경제 지표 숫자들 뒤에는 모스크바, 한복판의 시민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한 진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한 산유국이잖아요. 땅만 파면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그 비싼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거 팔아서 달러 싹 긁어 모으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생각 드시죠? 맞아요. 전쟁 퍼지고 나서 국제 유가가 한때 미친 듯이 치솟았잖아요. 미국이랑 유럽이 러시아산 기름 절대 안 사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인도너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그 빈틈을 타고 러시아 기름을 헐값에 싹쓸이해 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푸틴도 콧방귀를 꼈습니다. 너희들이 안 사도 줄 선 나라 천지다. 기름 팔아서 번 돈으로 버티면 그만이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해했단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기막힌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외국에 귀한 물건을 팔면 당연히 달러나 유로와 같이 전 세계 어디서든 당장 쓸 수 있는 진짜 돈. 그러니까 기축통화로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 그 돈으로 나라에 꼭 필요한 의약품도 수입하고 정밀기계 부품도 사오고 할 텐데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국제 결제망에서 아예 쫓아내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은행 전산망에서 러시아 계좌를 깡통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엄청난 비극을 불러왔느냐. 인도가 러시아 기름을 그야말로 배가 터지도록 쓸어 담았는데 달러 송금이 꽉 막혀버리니까 자기네 나라 돈인 루피로 기름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수십조 원어치의 엄청난 기름을 팔아치웠는데 러시아은행 금고에는 정작 다른 나라에선 받지도 않는 인도 루피아만 산더미처럼 꽂힌 겁니다. 무려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인도은행에 꽁꽁 묶여버렸어요. 이 루피아가 정말 환장한 노릇인 게 인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쓰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거든요. 인도 정부가 자기네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법으로 아주 무섭게 통제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당장 전쟁터에서 쓸 드론이나 첨단 반도체 부품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하는데 세상 천지에 어떤 나라가 달러 대신 인도 루피를 받고 그 귀한 물건을 내어주겠습니까? 심지어 러시아 외무장관조차 인도은행에 루피가 수십조 원 쌓여 있는데 이걸 쓸 방법이 없어서 미칠 지경이다 라고 공식 석상에서 한숨을 푹푹 내쉴 정도였다니까요. 이걸 우리 일상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우리 선배님들이 평생 피땀 흘려 키운 귀한 소 한 마리를 장터에 내다 팔았어요. 근데 소장수가 현금 대신 자기네 동네 오락실에서만 쓸 수 있는 플라스틱 코인이나 당장 내일 부도날지도 모르는 동네 구멍가게 쿠폰으로 수천만 원어치를 쥐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겉보기엔 지갑이 터지듯이 빵빵하고 부자가 된 것 같은데 정작 집 앞 슈퍼에 가서 가족들 먹일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살 수 없는 진짜 환장할 노릇인 겁니다. 결국 푸틴이 기름을 팔면 팔수록 정작 밖에서는 쓸 수도 없는 종이 쪼가리만 창고에 천문학적으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 국가 경제에 완벽한 돈맥경화가 온 거죠. 사람 몸도 피가 제대로 돌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라 경제도 진짜 피 역할을 하는 달러가 돌아야 하는데 그게 완전히 싹 말라버린 겁니다. 돈을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정작 내 새끼 빵 하나 사 먹일 수 없는 기막힌 상황 상상이 되시나요? 근데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꽉 막힌 본줄의 고통이 결국 모스크바 한복판 평범한 서민들의 밥상을 무자비하게 덮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물가 비싸다고 시장 갈 때마다 한숨 나오시죠? 근데 지금 러시아 상황을 들으시면 아마 아이고, 저긴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구나 하실 거예요. 작년 말부터 러시아 전역에서 계란 전쟁이 벌어졌던 거 혹시 아시나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계란은 우리네 김치만큼이나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식재료인데 이 계란값이 하룻밤 자고 나면 60%, 100%씩 미친 듯이 치솟아버린 겁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영하 20도, 30도 되는 그 무서운 추위 속에서 계란 한 판 사겠다고 새벽 5시부터 눈을 맞으면서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이게 단순히 닭이 알을 안 낳아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나라에 달러가 없으니까 닭한테 먹일 사료나 필수 의약품을 수입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젊은 사람들을 죄다 전쟁터로 끌고 가버리니까 양계장에서 일할 사람도 씨가 말랐죠. 결국 공급은 끊겼는데 물가는 폭등하니 국민들은 당장 오늘 저녁에 계란 프라이 하나 해먹는 것도 사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 예전 97년 IMF 때 기억하시죠? 그때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올라서 슈퍼 가기가 겁났던 그 뼈저린 절박한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딱 그 꼴이에요. 러시아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아보겠다고 기준금리를 무려 22%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3%대만 돼도 대출이자 무서워서 난리인데 22%면 이건 나라 전체가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 쓰는 꼴이나 다름없거든요. 평범한 시민들은 집 사려고 빌린 대출이자 갚느라 등골이 휘고 기업들은 이자가 무서워서 투자는커녕 오늘 내일 부도 안 나면 다행인 상황입니다. 푸틴은 TV에 나와서 러시아 경제는 끄떡없다라고 큰 소리치지만 정작 국민들은 텅 빈 냉장고를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지금 모스크바의 진짜 현실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과거 경제 위기 때 겪었던 그 끔찍한 고통을 지금 러시아 서민들이 아주 처절하게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보다 더 소름 돋는 건 말이죠. 공장이 밤낮 없이 풀가동되고 일자리가 넘쳐난다는데도 나라 전체가 왜 점점 깜통이 되어가는지 그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민 경제가 파탄났는데 왜 뉴스에선 러시아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라며 공장이 24시간 돌아간다고 할까요?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겉보기엔 취직 잘 되고 돈 버는 천국 같거든요. 근데 그 시끄러운 공장 문을 열어보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TV, 냉장고, 자동차를 만들어 국민이 쓰고 수출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멀쩡하던 가전제품, 자동차 공장들은 싹 다 무기 공장으로 강제 개조됐습니다. 승용차 조립하던 곳에서 장갑차를 고치고 세탁기 반도체를 뜯어 미사일에 집어넣는 기막힌 짓을 벌이고 있죠. 정부가 빚을 산더미처럼 내서 군수공장에 쏟아부으니 24시간 철야로 포탄과 탱크만 미친 듯이 찍어냅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 월급을 두세 배씩 주며 사람을 끌어모으죠.
겉보기엔 일자리 넘치고 월급 빵빵한 초호황 같지만 실상은 오늘만 살고 내일은 굶어 죽는 약물 중독 경제나 다름없습니다. 월급을 두둑하게 받아서 마트에 가면 뭐합니까? 막상 살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요. 나라의 모든 기계와 인력이 무기만 만드느라 정작 국민이 쓸 생필품 공장은 싹 다 멈춰버렸습니다. 공책 한 권 제대로 못 만드는 깡통 공장 천지가 된 겁니다. 시중에 돈은 넘치는데 살 물건은 씨가 말랐으니 부르는 게 값이 되고 계란 한 판에 수만 원 하는 미친 물가가 폭발해버린 거죠. 먹지도 못하는 무기만 24시간 찍어낸다고 나라 살림이 나아질까요? 결국 이 속빈 강정 같은 깡통 경제는 조만간 푸틴의 목을 잔인하게 조르는 부메랑이 될 겁니다. 왜냐고요? 이 공장들을 돌리고 나라를 지탱해야 할 진짜 핵심 일꾼들이 모조리 증발해버리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자, 무기 공장이 24시간 팽팽 돌아간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무서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대체 그 수많은 공장은 누가 돌리냐는 거예요. 기계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사람이 스위치를 누르고 기름을 쳐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푸틴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가장 뼈아픈 진짜 아킬레스건이 드러납니다.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푸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비군 동원령을 쾅 내려버렸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회사 출근해서 컴퓨터 두드리고 배달 오토바이 몰고 가족들 먹여 살리던 20대, 30대, 40대 건장한 가장들을 하루아침에 군복 입혀서 총알이 빗발치는 최전선 고기 분쇄기로 싹 다 끌고 가버린 겁니다. 수십만 명의 젊은 피가 하루아침에 산업 현장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사람을 끌고 가니까 똑똑하고 배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러다가 내 청춘이고 목숨이고 개죽음 당하겠구나 싶으니까 밤에 몰래 짐을 싸서 국경을 넘어 도망쳐버린 겁니다. 특히나 나라를 먹여 살려야 할 핵심 두뇌들, 그러니까 컴퓨터 만지는 IT 개발자, 똑똑한 고급 엔지니어, 의사 같은 전문직 엘리트들이 핀란드나 조지아, 카자흐스탄 같은 이웃나라로 썰물 빠지듯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이때 러시아를 탈출한 젊은이들만 무려 100만 명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나라를 든든하게 바치고 있어야 할 황금 같은 허리가 완전히 두동강이 나버린 거죠. 우리 선배님들 예전 시골 고향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내기철이나 가을 추수철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죽겠는데 동네에서 힘 좀 쓰고 트랙터 몰 줄 아는 젊은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야반도주하거나 강제징용 끌려가서 싹 사라졌다고 상상해보세요. 동네에 허리 굽은 7순, 8순 어르신들이랑 핏덩이 같은 어린애들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그 넓은 논밭을 대체 누가 다 갈고 수확합니까? 결국 그 동네 농사는 한 해 만에 쫄딱 망하고 마을 전체가 굶어 죽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라는 거대한 나라 전체가 딱 그 꼴이 나버린 겁니다. 동네 식당에 가도 국밥 나를 서빙 직원이 없고 물건을 배달할 대형 트럭 기사도 없고 심지어 그 푸틴이 목숨 거는 무기 공장조차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통인 거예요. 오죽하면 교도소에 갇혀있는 흉악범들까지 싹 다 빼내서 공장에 집어넣고 고등학생들까지 공장으로 부르고 있다니. 이게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나라입니까? 아무리 땅속에 비싼 기름이 철철 넘쳐나고 공장이 수만 개가 있어도 결국 그걸 캐내고 굴러가게 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공장을 돌리고 나라 경제를 책임질 일꾼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나라. 겉으로는 서방 제재를 비웃으며 큰 소리치지만 속으로는 텅 빈 공장과 사라진 청년들을 보며 푸틴은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껍데기만 남은 러시아 경제를 확실하게 끝장내 진짜 무서운 시한폭탄이었던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바다 건너 남의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보며 아이고 고소하다 하고 웃고 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 기름과 광물을 대주는 초대형 자원 창고잖아요. 이 창고가 무너져서 자원줄이 꽉 막혀버리면 결국 원자재를 수입해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피를 보게 됩니다. 복잡한 경제이론 다 빼고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구 반대편의 저 거대한 붕괴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돌고 돌아 우리 집 밥상 물가를 폭등시키고 자식들 집 사느라 보태준 대출이자를 미친 듯이 올려서 우리 선배님들의 금쪽 같은 노후 자금을 줄줄 녹아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내 안방 냉장고를 텅텅 비우는 무서운 나비 효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 떠드는 화려한 숫자나 겉포장만 대충 보고 저 나라는 잘 나가네 하고 속아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밖에서 쓸 진짜 돈인 달러는 싹 마르고 경제를 살릴 똑똑한 청년들은 모조리 도망쳐버린 이 끔찍한 진짜 현실을 꿰뚫어 보셔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뜬구름 잡는 소문에 휩쓸려 섣불리 투자하시기보다는 현금을 꽉 쥐고 진짜 경제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우리 선배님들의 피땀 어린 노후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셔서 다 함께 지혜롭게 이 위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그 누구도 안 알려주는 진짜 경제 이야기 꽉꽉 채워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